오케이. 13페이지. 근본 원인 찾아내기. 자, 어디 갔나 아까? 질문 아까 누가 하셨죠? 암에 관해 질문하신 분.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야기해도 됩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오케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52. 이제 50대입니다. 50대인데, 유방암에 걸려갖고, 작년 연말에 이제 수술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5년, 10년 정도. 아니, 그니까, 일단 치료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5년을 조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뭐, 그렇답니다. 일단은 치료가, 그 앞에 항암 치료 받고, 이제 작년 연말에 수술을 하고,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조심해라,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암 이런 것도, 시간선 치료로 가능하냐? 일단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네이밍을 지난번에 네이밍 이야기 했잖아요.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고급 과정인데. 제가 아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고급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못한다. 이 과정에서는 못한다. 왜냐면 기초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 하려면은 최면 NLP 다 알아야 된다. 고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셨으니 대답을 하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알아놔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암으로 부르면 안 돼요. 첫째, 네이밍에서 안 맞아. 아까 네이밍 얘기 나왔잖아요. 암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거 뭐로 불러야 되냐 이거죠. 그 NLP 공부하신 분들은 명사화 기억나죠? 네. 메타 모델의 명사화 위반이에요, 그거는. 이제, NLP 공부한 분들 아실 거예요? 명사화 위반이에요. 암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NLP적으로 이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암은 4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앵거, 불안, anxiety, 불안, 앵거, 분노, guilt, 죄책감, hurt, 상처, 4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 갔나?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질문을 잘 해야 제대로 된 대답을 얻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낸다. 엉터리 질문해갖고 대답 못한다고 야단칠 거 없어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 잘 해볼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이건 좋은 이제 실습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드릴 게 역시 NLP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성의 유방암은 가족과 관계됩니다. 부부관계와 관계됩니다. 자식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받은 거 이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동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좀 그런 같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다.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마침표 찍는 거예요. 여성의 유방암 내지 이제 유방암도 그렇고 자궁암도 그렇고, 요거는 패밀리 이슈. 그러니까 가족, 남편하고 또는 자식하고 여기서 상실감, 상처,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 앵거, 분노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다. 이걸 먼저 정해놓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이제 프라이빗한 거니까 뭐 너무 꼬치꼬치 묻기는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면 빨리 판단하겠죠? 저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들으면서 본인이 유추를 해보세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저기에 그럼 네이밍이 나오는 거라. 가족 관계에 대해서 뭐 대충 어떻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못 가져서 거기에 대해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못 가져서 어떻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 때문인 거예요? 자식을 못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남편 때문에 아니면 시댁 때문에 어느 거예요? 아니면 내 혼자서 그냥? 네, 뭘 남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쟤한테 뭐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다 보니까
좀 그냥 제가 그냥 못 내 스스로 스트레스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남편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시댁 식구나 아니고 주변에 없으면 그렇게 원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내 스스로? 예, 예. 아하. 그럼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12년? 11년, 12년. 그러니까 40대, 만 정도에, 만 한두 살. 아니,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식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자녀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왜 대답 애매했어요? 왜 썼으면 썼고 안 썼으면 안 썼는 건데.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예. 안 돼서 그냥 뒤에는 그냥 포기했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름대로 우울 비슷한 느낌으로 왔어요? 슬픔으로?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비하감, 자책감, 아니면 뭐, 슬픔. 이런 식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슬픔. 그러면 그 우울로 가는 거죠. 우울증 앓은 적 있어요? 저는 없다고 여겼는데 저번 시간에 이렇게 좀 박사님이 제가 좀 슬픔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울 그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내가? 네, 그러니까 왜? 슬픔이라는 게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유추해보면은 아마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우울증, 우리 이해되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돼요. 아마 사실은 자기가 우울 어떤 그런 기분을 늘 느끼면서 쯤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울한 기분.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아예 나는 뭐 자식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다른데, 뭐 남편이 뭐라 하지도 않고 뭐 아무도 없지만 내 스스로 난 갖고 싶었고, 결혼을 했으니까 갖고 싶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안 되고 세월이 가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니까, 아니 보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진 거 다 가져도 나이 먹으면 우울해지거든.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은 뭐 갱년기가 되고 이러면 우울해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40곡에 넘겼네, 50곡에 넘겼네. 뭐 돌아보면 뭐 남 부러울 거 없는데도 왠지 뭐 이런 게 보통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자식과 관련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우울한 감정, 요게 우울증과 관련해서 작용할 수 있고, 요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도 뭐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상실과 관련돼서 많이 생겨요. 상실. 그 상실이라는 것은 뭐 특히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겨요. 여성들이 이혼, 사별. 남편이 뭐 그렇게 됐다, 또는 이혼했다, 또는 별거 했다, 아니면 자식이 죽었다. 자식이 내 곁을 아예 떠나버렸다. 어떤 일이 있어 안 좋아갖고 그냥 아예 관계가 뭐 소식이 끊어졌다. 이럴 때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들은 모성이니까, 모성의 상징이 이제 그 양쪽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예요. 일단 그래 놓고 들어가보죠. 그러면 쉬워져요. 그럼 여기서 네이밍이 뭐가 나옵니까? 슬픔이 나오죠. 이미 뭐 지난주에 슬픔을 느꼈다 했으니까 슬픔이 많네. 그러면 이제는 암으로 들어가지 말고 슬픔으로 가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NLP 용어로 하면 청킹 다운으로 하는 거예요. NLP 용어로 하면 청킹 다운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하면 마지막에 원소가 하나 잡혀. 마지막에 분자가 하나 잡혀. 그거를 찾아야 돼. 분자보다 더 낮은 단계는 원자지만 보통 이제 분자라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원소, 제일 마지막 한 가지. 그게 제대로 찾아질수록 적중률이 높아요. 그게 제대로 찾아질수록. 그럼 암 해뿌리면은 막연해. 그래서 타겟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하고, 이제 서로 슬픈 문제를 갖고 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프리토크라 그러는데, 프리토크. 뭐 이거 있어도 없어 좋은데, 프리란 말은
앞전자거든요. 사전. 풀이 반대가 포스터잖아요. 포스터. 요거는 후고, 요건 후고, 후, 요건 전이고. 그러니까 풀이 토크는 사전에 미리 토크를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풀이가 아니면은 본론이지겠죠?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면 시간선 치료, 뭐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얘기 나누고 파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토크에서 이제 그런 거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픔을 갖고 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시간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눈 감아보세요. 또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요로 해갖고 대충 시간선 타는 요런 연습을 미리 시키고 본격적으로 이제 최초 사건을 찾아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 그 NLP 마스터 과정에 가면은 물론 시간선 치료 마스터 과정에도 나옵니다만은 특정한 증상하고 심리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또 나와요. 뭐 그걸 알면은 어떤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나 증상을 들었을 때 지금 심리적으로 뭐로 접근해 나가면 도움 되겠다는 게 빨리 잡힌다고. 안 그러면 신체적인 걸 우리 못합니다라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특정한 정서나 감정의 문제하고 그것이 신체적으로 어떤 장기를 특히 이거는 한의학에도 나오잖아요. 한의학에도 나오는데 그거하고 뭐 시킬 수 있겠지만 뭐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이쪽 계통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연결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 보면 좋은데 그래서 여성의 그 두 개의 암 문제는 거의 패밀리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패밀리 이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거티브 이모션, 부정적 정서 문제가 있을까? 슬픔일까? 불안일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문제 별세했어. 그러면 슬픔도 있겠지만 불안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다. 그럼 어디에 갈까? 어느 게 더 크냐 이걸 따져야 돼요. 나한테 어느 게 더 압박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말로 슬픔도 있지만 뭐 다른 남자 만나면 될 거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좀 뭐 이러면 이제 불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외로움이 올 수 있어요. 외로움. 나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살아? 다른 남자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외로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죄책감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죠? 그게 확 왔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주된 감정이 뭐냐? 그 핵심 감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핵심 감정이 뭐냐? 그거를 찾아내 갖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룹 네이밍이 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근본 원인 찾아내기 유도문에 갈게요. 유도문에 13쪽입니다. 유도문에 가면은 이게 2번 가세요. 최초 사건 찾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어떤 뉘앙스들이 숨어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만약 당신이 그것과 단절될 때 당신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할 최초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칸마가 있고 칸마 사이에 뭔가 삽입되어 있어요. 얘를 괄호로 치세요. 그러니까 즉부터 괄호 치세요. 원인 칸마 괄호 즉. 그 다음에 단절될 때 칸마 옆에 괄호를 치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괄호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괄호 빼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자, 괄호 하나 더 칠게요.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또 괄호 치세요. 사라질 수 있게 할 괄호 치세요. 그럼 괄호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앞에 걸 A라 치고 뒤 걸 B라 칠게요. 그러면 괄호 다 빼고 제가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게
요게 원문장이라 칩시다. 일단 메모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요게 원문장이라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 원문장부터 할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최초 사건은 무엇이? 요거는 쉽잖아요. 요거는 쉬워. 근데 이제 삽입할 때부터 어려워져. 그러면 삽입해서 A를 삽입하고 읽어볼 테니까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당신이 그것과 단절될 때, 이런 말이 안 돼. 요걸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두 번째 괄호로 갑니다. 당신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할 최초 사건은 무엇입니까? 느낌이 달라지나요?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느껴보세요. 자, 설명을 할 테니까 느껴보시라고. 그러면 A 괄호를 뗄게요. A 괄호 떼고 B 괄호만 살릴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당신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할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죠? 와닿죠? 그런데 이번에는 A를 또 넣고 해볼게요. A를 넣고 다 살려볼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만약 당신이 그것과 단절된다면 또는 될 때 당신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할 최초 사건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NLP를 공부한 사람은 NLP의 전제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presupposition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메타 모델 또는 밀턴 모델의 전제 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화법이에요. 그러면 최초 사건의 전제가 뭐예요? 최초 사건의 전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모르겠으면 다시 읽어보고 그걸 떠올리세요. 한번 읽어보고 책을 안 보고도 이해하는 그걸로 떠올리세요. 그리고 제 질문을 다시 들어보세요. 방금 읽었던 걸 떠올려보세요. 질문합니다. 어떤 최초 사건? 이 말은, 잠깐만요. 이 말은 최초 사건의 전제가 뭐예요? 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어떤 최초 사건? A하고 B가 나와야겠죠? 사실은 먼저 B가 나오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다 영어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요. 아무리 안 어색하게 만들어도 아주 어색해. 근데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문장이 이제 뭐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주절과 종속절도 바뀌고 주어와 동사도 순서가 바뀌듯이 얘도 순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앞뒤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또 달라져. 근데 그나마 제일 뉘앙스를 그나마 살린다 싶은 쪽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만든 거예요.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다른 거 있다면 전부 제가 번역한 걸 다 또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A, B 전제 조건을 갖추는,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최초 사건이야.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야.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의식에게 너가 최초 사건을 떠올렸다면, 그 다음 뭐, 딴딴딴딴. 너가 최초 사건을 떠올렸다면, 뭐, 아까 괄호에 있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마디로 하면은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게 할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초 사건을 떠올렸다면 이거죠. 오늘 일찍 와야 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두고 보겠어. 이러면 이제 그냥 오늘 일찍 와야 돼 이 말만 했을 때 하고,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내가 믿게 하도록 일찍 와야 돼 해버리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사실은 뭐 일이 있는데 오늘 일찍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말 안 해도 고마워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을 까는 거예요. 프레임을 까는 거라. 말 잘하는 사람 이런 프레임을 잘 깔아야 돼. 잘 까는 거야. 말 잘하는 사람의 말재주 속에는 그냥 툭 던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프레임을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예, 시간선 7호의 프레임은 요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당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할, 당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효화되게 할,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해도 돼. 요대로 안 해도 돼. 당신의 말로, 당신의 언어로 말하세요. 그럼 당신의 말로, 당신의 언어로란 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말을 딸딸 외워서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한 그 말을 갖고 내 식으로 풀어서 말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논문을 써보면은 그게 항상 그게 걸리는데, 논문 써봤잖아, 그죠? 논문 지도 받을 때 또는 심사 받을 때 항상 지적당하는 게 이거 표절이 아니냐 이거를 많이 따지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남의 책을 또는 남의 논문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참고 안 하고는 논문도 그렇고 책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 그 책이라든지 학술서적이나 논문은 보면 항상 뒤에 참고 문헌이 붙는단 말이에요. 구하게 붙어요. 그럼 참고 문헌이 붙는다는 거는 내가 이런 책들을 참고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참고의 기준이 뭐냐 애매해 어떨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대로 갖고가 베끼는 거예요. 붙박을 하는 거예요. 붙박 맞나? 복박이 뭐야? 복붙. 그래서 그대로 와서 그래서 표절 시비가 걸리는데, 그 표절 시비를 비켜가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비켜가는 방법이. 어떻게 배웠어요? 가능하면 그걸 인용을 하되, 그걸 또 나대로의 방법으로. 그렇지. 바로 이게 내 말로 다시 쓰는 거야. 이거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기. 내가 이해한 내 말로 다시 풀어버리면은 그거는 표절이 안 돼.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또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을 그대로 와서 붙여버리니까 이제 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내 말로, 나의 말로, 내가 이해하고 먼저 이해한 그 말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 시작합니다. 방금 이 말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떠올리세요. 이해하면서 떠올리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준비됐으면 머리를 들어주세요. 준비됐으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계속 읽어보고. 자, 그러면 시작하세요. 시작.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했는 말이 제대로 이걸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라면 좀 뭔가 미흡하다 싶으면 좀 더 온전하게 되도록 한번 다시 읽고 생각해서 다시 또 말해보고, 그걸 3번까지 해보세요. 3번까지. 자,
아직 미완성돼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보충할게요. 당신의 이 문제, 당신의 슬픔의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최초 사건은 당신이 얘하고 단절될 때, 얘하고 단절될 때, 또는 단절되면 당신의 문제, 근본 문제, 우울, 슬픔, 불안, 분노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최초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죠. 그렇게 해도 돼요. 굳이 한 문장으로 이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한 2개 내지 3개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하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상대방이 네? 무슨 뜻이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보다는 2개 내지 3개로 잘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우리가 최면도 그렇고 NLP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해갖고 네? 다시 뭐 이런 경우가 제가 해도 그래요. 제가 해도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설명하고 문장을 좀 길게 하는 게 오히려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기억을 얘기하나요? 이 문제의 원인에 해당되는 기억? 얘가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감정이 기억인가요? 얘가 단절된다라는 거는 그 최초 사건 또는 근본 원인에 해당되는 그것하고 단절되는 거야. 그럼 이 단절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던 이게 단절이라.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단절된 거거든. 그렇게 단절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슬픔은 영원히 끝난다 이 뜻이거든. 왜냐하면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뿌리가 사실은 막 여러 개 한 3개 정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여러 개라는 거는 게스탈트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라. 뭔가 첫 시작이 있을 텐데 그 시작은 단일 사건이지. 첫 시작은 단일 사건이지. 여러 개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암 다룰 때 슬픔, 불안 뭐 있겠지만 그래도 메인이 뭐냐 이거거든. 뱀이 보통 뱀 무섭다 그래요. 뱀이 왜 무서워요? 어떤 사람 뭐도 무섭고 이렇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합이잖아, 그죠? 그럼 또 덤으로 들어가면은 이 중에서 그래도 우선적인 게 뭘까요? 이빨요. 그럼 이빨인 거라. 아니면 눈요. 그럼 눈인 거야. 피부요. 피부인 거야.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3가지 이야기 했다고 3가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질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의 능력. 제대로 질문하는 거.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 요거. 자, 이제 이거 이제 됐지 싶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얼른 읽어보고 아까 제 설명도 참고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정리가 되면은 준비 딱 하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준비. 자, 갑니다. 고, 가세요. 소리 내고. 자, 좋습니다. 이제 2명씩 짝을 지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2명씩 짝 지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이건 앞뒤로, 누가 앞뒤로 봐도 되겠고, 두 사람씩 짝 지었어요.
뭐 애매하면 3명이 해도 되고 애매하면 3명이 해도 되고 마주 보세요. 자, AB 또는 ABC를 정하세요. AB, 한 사람 A, 한 사람 B. 만약에 3사람이라면 C 정하시라고. 제가 A 할게, 제가 B 할게 이런 식으로 정하세요. 먼저 A가 B나 C에게 눈 안 감아도 돼요. 말 연습이니까. 이제 말 연습이니까 상대방을 뭐 보면서 하든지 안 보고 하든지 뭐 또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눈 감는 게 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지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아까 연습했던 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들어보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세요. 그 만약에 합격이면 합격인 대로 이렇게 해서 참 좋았다. 내가 잘 이해가 됐다. 합격. 불합격은 불합격인 대로 그 표현에서 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세요. 책 보지 말고 하세요. 책 보지 말고. 이해는 씨,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을 좀 가져오고 완전히 이걸 두 사람 다 합격 행조 손 드세요. 손 안 들면 계속 하는 거예요. 들고 있어. 들고 있으라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으라고. 두 사람 다 합격 행조 손 드세요. 여기처럼 여기처럼. 생각보다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 질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질문만 하는 거죠? 그걸 질문만 하는 거야.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 없어요. 제대로 말하는가 들어보고 내가 이해했다. 뭐 그만하면 됐다. 합격. 아까 그 표현이 조금 걸려서 내가 이해가 잘 어렵다. 불합격. 다시. 예. 지금 한 조만 통과됐어.
그래서 여기 불안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최초 사건이에요? 그렇지. 아, 아까 설명했잖아요. 뭐가 잘 안 돼요? 아니요, 이게 소리가 시끄러워서. 자! 자. 겨우 한 팀만 손 들더라고요. 손 들 팀 없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속으로 따라 하는데 그대로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의미만 통하면 돼요. 여러분 식으로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기 좋도록 하려면 제가 가능하면 원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미 주제는 나와 있는 거예요. 네이밍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울이면 우울, 슬픔이면 슬픔, 불안이면 불안.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할 때는 그거라. 불안, 우울, 슬픔. 아니면 뭐 직접 그 단어를 말해도 돼요. 이 슬픔의, 이 불안의,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 불안의, 이 슬픔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문제와 단절될 때 근본적으로 당신의 슬픔이나 우울, 문제를 해결하게 할, 사라지게 할 그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조금 바꾸었어요. 말해봤어요. 말 통하지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런 말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 말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가 뭐냐. 요걸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식으로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돼요. 뜻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어느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더라. 뭐 이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그대로 다시 수정해서 또 다시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 넘어갑니다. 여러분 실습할 때 제대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그 밑으로 갑니다. 주의로 가세요. 주의. 제 밑에 주의 있죠. 만약 내담자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응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말해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예로서의 문장이지 꼭 이대로 외워서 하라는 뜻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의 의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기 말로 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방 수준에 맞는 말로 풀어서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었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신이 방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는 말 저 잘 이해합니다. 요게 원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I understand거든 영어로 갔을 때. 근데 그렇게 가도 되지만 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라고 해도 돼. 예, 괜찮아요. 잘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I understand that you don't know. 이거거든. 그 직역을 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안심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이 되거나 불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래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른다 방금 모른다고 그랬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땐 또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돼서 상대방이 괜찮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 딴딴딴딴 한다면 이제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단절될 때 당신의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할, 그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될 그런 근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것도 안 떠올랐는데 앞에 괜찮다라고 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반복 질문을 다시 하는 그걸 듣다 보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듣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어떨떨해갖고 이거 누가 어떻게 알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질문하겠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렇지만 내가 다시 질문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보태면서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탠다면 무의식의 마음을 신뢰. 여기 무의식적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무의식의 마음을 아니면 무의식을 신뢰하세요. 네, 요거는 보태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또 잘 쓰는 말은 당신의 무의식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보탠다면, 맞아요. 의식은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요. 괜찮아요. 또는, 잘 모르겠다고요. 왜 괜찮아요? 뭐 당연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의식이니까. 그러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답을 줄 거니까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반복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했죠. 그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와닿거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걸 중심으로 연습하세요.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갖고 이제 조금씩 문장을 변형시키고 또 다르게도 표현해보는 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하려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 답안이 될 만한 표현,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게 나한테 딱 와닿네 싶은 한 문장을 샘플로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저 다시 할게요. 여러 가지 해볼게요. 모르겠다 그래서 상대방 일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의식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의식의 답이 아니고, 왜 의식으로 답하려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답이 이런 식으로 좀 보태도 된다니까. 의식의 답이 아니고 무의식의 답인데 사실 무의식은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어느 순간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의식을 신뢰하는 거죠. 무의식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바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뭐라도 한번 잡고 그걸 잡고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 쓰려면 되게 길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식으로 요약해서 써보시라 말입니다. 야, 축소 복사 했는데다가 그 좁은 칸에 다 써넣으려니까 복잡하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 즉 불안이잖아요. 그 불안의 최초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알게 될 때 불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그런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질문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것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 대본 일일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그 과정을 더 거쳐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모르겠다면 눈 뜨세요. 그러면 이제 눈 떠서 이제 그 아예 생각이 안 나더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더냐, 아니면 뭔가 생각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더냐, 아니면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애매하거나 막연하더냐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눈 뜬 상태에서 대화 형태로 하다 보면 또 이게 조금씩 무의식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볼게요. 정답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지랑이 같아요. 무의식,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단 말이에요. 배운 바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습관대로 의식적 판단과 의식적 논리로 갖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워낙 강하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아. 받아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시로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 가스라이팅 시켜야 돼. 그러니까 무의식은 아지랑이와 같은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에, 생각에 그냥 그렇다 싶으면 그냥 그거 붙들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괜찮아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만약 내 남자가 혈통과 전생을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왜 한복 입은 여자가 떠오르는데요? 이 남자가 그래. 갑자기 한복 입은 여자아이가 생각하는데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체면 감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래? 목이. 왜? 목에 화살 맞았는가 봐요.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으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위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막 진짜 정말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황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걸 이제 우리가 NLP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분리 기법을 써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더 멀리서. 공중으로 바로 가도 돼요.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창문에서 그걸 바라보세요.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가끔은 뜻밖에도 높은 데 올라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안 올라가요. 이런 계속 이야기. 그걸 왜 안 올라가요? 상상 제대로 해보세요라고 막 몰아붙일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왜 그 얘기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게 파악된다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멈추라. 그럼 어떻게 할까? 멀리서 100m 멀리 떨어져서 보고 1km 떨어져서 보고 10km 떨어져서 보고 미국에서 봐라. 미국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봐라. 보일 리가 없잖아. 지구가 둥근데요. 또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니까. 이 논리적으로. 아니, 미국에서 보면 지구가 둥글어서 안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돼. 아무튼 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대신에 이렇게 점점 멀리 떨어져, 멀리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혈통에서, 갑자기 수염 달린 노인이 떠오르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노인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우리 오대주 고조 할아버지 같은데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본 적 없죠,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거든, 고조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얘기 제가 듣긴 했는데, 저는 알 리가 없죠. 오케이. 그럼 혈통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사전에 이제 해놓을 수도 있지만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 그 다음에, 트롯을 걸친 한 사나이가, 이거 뭐죠? 전생인가요? 왜요?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같아요? BC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C 몇 년? 2500년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막연하고. 자,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요거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뒤에 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전생을 먼저 말했다면, 전생 작업부터 해주고, 혈통을 말했다면, 먼저 말했다면 혈통부터 이야기해주고. 근데 이거는 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아.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은 넘겨야 돼. 그까지 다루려면 어려우니까. 자, 그래, 정리하면은, 최초 사건 찾는 그 유도문에서 전제 조건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내 수준에서 말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거, 이제 아까 연습한 거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따로 실습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는 제대로 되게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엇이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하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금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라도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일단은 이제 아까 한 거 말고 모르겠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준비됐다면 자, 파트너하고 해보세요. 파트너하고. 최초의 기억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네요. 음식으로 어디다고 했는데 음식을 답을 알려주고 되는데 뭐 인기를 자, 우리 김대환님.
좀 특별한, 제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하다 싶어서 따로 소개를 좀 하려고요. 소방관입니까? 아니지. 소방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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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는. 그래서 좀 특별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심리 상담사였거든요. 네. 거기 소방서에서 이제 뭔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따로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채용을 하니까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그냥 불도 끄. 가만 있어 봅시다. 원래는 심리 상담사였는데 원래 경북대에서 그 김성희 교수님 밑에서 같은 지도 교수네. 아니 지도 교수님 아니었어요. 그건 뭐야? 아 김진숙 교수님 같이 공부는 했었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김진숙 교수, 얘는 김성애 교수. 지도 교수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였는데 그럼 채용이 돼서 소방관이 된 거예요? 네. 공무원이지. 소방 공무원이지. 심리 상담사로 취직한 게 아니고 소방관으로 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 특채들이 다 있어요. 경력 특채들이 무슨 뭐 정기 특채가 있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막상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보직을 돌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들어가면 소방관은 직함이 정식으로는 그렇게 되고 보직은 심리 상담이고 특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 상담이 본업이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역할이라보다 직장 자체가 소방서니까 소방관의 하나의 공무원 신분이 되고 그 말이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급하면 또 불 끄러 가야 되고. 그런 훈련도 받아요. 그런 훈련을 받죠. 와,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어쨌든 소방서에서 일을 하니까 좀 특별하다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제 사실 메인 주제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실제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도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PTSD가 가장 높을 때를 보면 동료 순직하고 그런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저도 이제 현장을 예전에 나가봤을 때도 이렇게 망자들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뭐 절단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방관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 심리적으로 이걸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사실 구조는 없어요. 없지. 훈련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가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선선 치료와 그리고 약간 소방관 분들이 그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수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단순하고 이렇게 신체 활동적이고 MBTI로 완전 극X가 나오거든요. 거의 다. S. 네, 거의 한 90%가 거의 다 S예요. 여기는 거의 다 N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들이 좀 요렇게 좀 배우면 훨씬 더 좀 쉽게 이렇게 할수 유도할 수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나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한번 시도도 해봤는데 혹시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직 사고가 있었는데 그 기억을 너무 떠올리기 싫어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 너무 심해서 이제 근무가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을 약간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하니까 훨씬 좀 금방 편해 하시더라고요. 오호. 어디라 그랬죠? 남양주? 양주? 지금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그 경기도 소속. 경기도 소방 소속이죠. 네. 경기도 소방 소속의 남양주 소방서. 경기도에 유일하게 이제 상담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국에서. 소방관 전용 상담센터. 남양주에. 네. 전국에서. 전국에 지금 유일하게. 우리 이런 거 알아놓을 필요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10년 정도 됐지 싶은데 서울시 소방 학교인가 뭐 있더라고. 서초동 그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하여튼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상당히 긴 시간을 거기에서 그 교수 요원들 대상으로 어쨌든 뭐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다고 해갖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건데,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막, 불 끄러 갔는데 거기서 타 죽는 사람을 보는 거라, 소방관이. 또 불에 타서 죽은 시신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 그게 계속 또 올라갔고,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뭐 할 수 있으면 좀 할 거리가 참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 15페이지가 뭐냐면 3번 위치에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이게 뭐냐면은 안 보인다고, 이제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사실 안 느껴져야 돼. 지금 이 말 알아듣죠? 3번 위치. 3번 위치에서 1시간 뒤에 벌어질 그 상황을 바라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요. 예, 아직도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이 또는 더 과거로. 더 높이 또는 더 과거로. 언제까지? 안 보인다 할 때까지. 그 다음, 안 보인다 할 때까지 가되, 자, 그러면, 그래도 원래 그 느낌이 있나요? 그 생각할 때에, 안 보이지만 생각할 때에 그 불안이 지금도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 슬픔이 지금도 느껴지나요?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1번. 내감자가 정말로 3번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증거. 내감자는 실제로, 이것도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실상, 영어로는 really예요. really.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돼요.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1%라도 느끼면 사실상 느끼고 있는 거라. 1%라도 느껴진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면은 이거 실제로라는 게 사실상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2번 보세요. 90% 정도만큼 사라졌는데요. 이거는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말아야 돼요. 왜? 아직 10% 남아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둘 다 어쨌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밑에 1번에 뒤에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욱 뒤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보탤 수 있는 말이 여기도 이제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서가 사라질 때까지 요게 전제 조건이야. 더 높이, 더 멀리. 이 말은 뭐를 전제로? 정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요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충족시켜져야 돼. 무조건 더 높이, 더 멀리가 아니고 정서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정서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괄호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증거. 내감자가 정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해. 계속 이렇게 말해. 표현이 좀 달라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사라지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무의식의 저항이라 그래요. 무의식의 저항 또는 심리적 저항 또는 심리적 반전. PR이라고 그러는데 PR Psychological Reversal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복잡하다. 반전이라는 것은 뒤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뒤바뀌는 말인데 사실 이 말보다는 저항이란 말이 더 우리한테는 와닿을 거예요. 무의식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신뢰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다고 되겠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마음이 이게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의식에서요, 여러분, 낳기 싫은 게 있어요. 무의식에서 낳기 싫은 게 있다고.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본인은 치료받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 해보면은 진도가 잘 안 나고 자꾸 막혀. 그러면 초보자일 때는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자꾸 자기를 열등감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자꾸 잃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는 거, 왜 제대로 안 할까?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데도 자꾸 막혀.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반복된다면 근본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가? 혹시 말로는 낫기를 원한다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무의식에 혹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밀쳐내는 저항의 무의식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면 뭐해? 다룰 수 있어야 되죠. 다루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는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또 따로 조금 이야기 돼. 그건 오후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놓치고 지나가거든 꼭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점심 식사 시간 갖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이 전체 실습할 거예요. 전체 실습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3번 올라가는 그거 하는데, 이제 대사를 좀 더 넣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대답하고 등등등등 그런 걸 섞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어쨌든 다시 지침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점심 식사 하십시오. 합시다. 네.